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이번에 발표가 되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덜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요. 요것 때문에 지금 증시 전체가 박살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치는 47.2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47.5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걸 말씀드리면 경기가 좋냐 안 좋냐는 50일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47.5도 되게 낮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더 안 좋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상상 이상으로 미국 경기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게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 때문에 실시간 GDP를 추적할 수 있는 GDP 나우를 봤을 때 3분기 기준으로 다시 지금 성장률이 2.0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개시 후 최저치 복귀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더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시장에 좀 경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다.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에서 꾸준히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연준이 어떻게든 경기 성장률 2% 맞추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렇게 빠지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현재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조업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곧 있으면 8월에 고용지표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제 6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괜찮게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실업률 이전과 별 차이 없다? 그러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더라도 서비스업이나 금융업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버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또 한번 반등이 될 수도 있다? 요거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핵심은 역시나 고금리다라고 이제 평가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제대로 시작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차근차근 경기가 풀리기 시작을 할 것이고, 물론 이걸 완벽하게 돌려내는 데 있어서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조금 안도 심리를 가지면서 볼 수 있겠죠. 했을 때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100%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50bp 인하 확률이 이번에 조금 올라갔는데 39%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크든 작든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위한 금리 인하가 올해 9월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끝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이 내용이 계속되는 호재거든요. 이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돈이 풀리고 사람들이 은행에 내는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내수는 살아나게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국제유가는 WTI 기준 70.34달러로 마이너스 4.36%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이랑 달러는 안전자산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지금 이 AI 관련되어 있는 테마의 종목들도 오늘 이 내용 때문에 싹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확실히 미래 먹거리입니다. 오픈 AI 매출 지금 20억 달러 돌파했다라고 해요. 물론 비용이 엄청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침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비용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될 거거든요. 이랬을 때, 야, 사람들이 계속 이걸 쓴다? 그럼 돈은 안 들어가는데 이제 매출이 순이익으로 바뀌는 구간이 분명히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오픈 AI 같은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거를 밀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밀리지 않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투자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이 싸움에서도 인텔 지금 약간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는데 어떻게든 따라가기 위해서 신제품 출시하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부품 요거를 이제 공급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HBM부터 시작해서 이 다음 세대 반도체들까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는지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만약에 잘 통한다면 확실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얘네들 누가 경쟁을 하든 부품만 납품을 하는 거니까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AI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량이 지금 엄청나게 급증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원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발전 설비에 대한 니즈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배전, 요 관련해서도 변압기부터 차단기, 전선 이런 쪽 주목 계속되고 있으니까는 몇 년치 일감 쌓이고 있는 거 이거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다양하게 엮이면서 탄소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탄소 포집, 저장 기술 계속해서 부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배출권의 거래도 보다 활발해지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이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배출권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한국에 있는 이 제품들이 계속 뿌려지고 있다라고 해요.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고. 자, 그래가지고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에 아직 상장 폐지 안 된 이 임플란트 기업들 많거든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여름 끝나고 겨울 오잖아요. 가스의 가격이 꿈틀거리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물론 작년만큼 혹은 재작년만큼 이 겨울이 따뜻하면 가스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멈출 수 있긴 할 거거든요. 하지만 매년 그렇게 덥진 않을 거 아니에요. 추운 순간도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으로도 한번 기대감 가지면서 지켜보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9월 4일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으니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오늘 시장의 이 하락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가 현재 자리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는지 반등이 빠르게 되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자리에 대한 힘을 오늘 또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두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산 쪽 개별 뉴스 말고 이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언급 한 번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자면은 지금 추석 이제 이후에 금투세 관련 토론회 한번 하자 야당 쪽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 들려오고 있죠. 근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다수당이란 압도적인 위치를 기반으로 이걸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려고 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양보도 하겠다 말다 얘기가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핵심은 일단 세금을 물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거지로 밀고 간다면 어차피 대통령이 또 이제 자기 권한으로 요거를 반려시키는 게 아니라면은 결국 통과가 되는 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요즘에 그 정부에서 세금 빵꾸 났다라는 얘기 많이 들려오고 있죠. 대통령이 굳이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된 상황으로 올라오면 이걸 반려를 하려고 할까?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게 약간 하는 척, 반대하는 척, 수정하는 척, 요것만 하다가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궁금하신 건 이거겠죠. 만약에 그러면 이제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거래세에다가 이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동시에 매긴다는 거잖아요. 한국 증시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죠. 한국 주식 정리해드리는 남자가 아니라 미국 주식 정리해드리는 남자로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국은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장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한국 지금 이 야당 쪽에서 롤모델로 잡는 게 이 미국 쪽이라면은 그럼 거래세 없애고 그 세금은 수익 관련해가지고 구간 나눠가지고 그리고 기간 나눠가지고 요 걸어 놓는 거 요것도 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규제 자체를 꽉 이 주주들 친화적으로 바꿔줘야죠. 더블 카운팅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사 관련으로도 그냥 이 소유주 오너들 이들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주주 친화적으로 바꿔주고
금융적으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없앤 다음에 이걸 해줘야지. 또 꼭대기 있는 사람들 유리한 건 유리한 대로 그대로 남겨놓고 이 세금만 많이 때린다.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지금 뭐 금융 쪽에서 많은 곳에서 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 그럼 투자금이 물밀듯이 빠져나오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제 한국에 상장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더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금을 모집하는 게 힘들어지게 되면 될수록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하나씩 하나씩 바꾸려고 한다? 안 되죠. 요즘 뭐 사람 빠져나간다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핵심 인력들. 기업까지 빠져나가면은 지랄이 날 겁니다, 진짜. 눈앞에 짧은 세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할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세팅을 하고 뭐 준비를 하려고 할지, 요거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저도 솔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뭐 9월 달에 다 나온다라고 하니까 주목 한번 해보자. 요 개념으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와서 좀 길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말씀드린 거 넘어가서 요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드리면 지금 이 CFE 관련해가지고 비중을 높인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핵심이 원전 쪽인데 수도랑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셀즈를 늘리려는 한국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 정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되게 퍼포먼스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을 한 부분은 뭐냐면 최근 현대건설이었나요? 이 불가리아 쪽 여기랑 지금 얘기가 좀 어떻게 잘 돼가지고 원전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올라오게 되었다. 요 이야기했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죽이기를 만약에 한국에서 납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다 미래 먹거리네. 지금 한국에서 짓는 원전도요. 주기기는 다 두산이 독점 납품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구나. 후속 일정 한번 보면 괜찮겠구나. 요 정도로 요걸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소재가 여기 아래에서 깔려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바닥이 잡힐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상황에서 이제 체코 쪽의 후속 일정과 폴란드의 후속 일정까지 등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더더욱 기대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거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일단은 마이너스가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 오늘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힘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다. 요거 생각하시는데 장 마감했는데 갑자기 이 마이너스가 빨간불로 크게 바뀌게 된다. 그러면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 높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여기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집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급 괜찮은 것과 함께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차피 왔다 갔다를 여기 중심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매도나 이런 것들 신경을 많이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횡보하면 횡보한 대로 약간 여유만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1선 딱 돌파해주고 자리 잡게 된다면 물론 이제 상단까지는 이제 갈 텐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횡보하느냐 여기에서 횡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상승의 속도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했을 때 둘 다 맞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위에서 61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요 예시 계속 보여드렸죠. 그 부분을 중심으로 바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요 아래에서 61선을 돌파하면 61선이 전환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는 바로 상승인데 여기는 한 달 걸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상승은 이렇게 61선 전환하면서 올라가는 게 더 많이 나오긴 하더라도 단기성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괜찮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도 괜찮지만 얘가 조금 더 괜찮아서 웬만하면 121선 위로 올라가 주는 게 어떠할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여기 개미들 많이 물려있는 자리 아래까지 수월하게 한 번에 가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수급이 괜찮다. 물량 받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한 번 더 가는 거, 요거 이제 기대를 해보면 되는데, 이제 이건 좀 먼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는, 그때 또 영상 찍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뤄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여기에 저항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서 추세 전환의 시그널 어떤 걸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금토세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크다 보니까는 요거는 추석 이후 일단 지켜보자.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잘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적 분할 관련해서는 이거는 결국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수급은 외국인, 지지라인은 241선, 그리고 121선 전후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속도는 121선이 조금 더 빠르고 241선은 느리지만 한 번 올라갈 때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2만 1,000원 가까워지게 된다면 이제 물려 있는 개미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소화한다면 한 번 더 간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기점으로 좀 인지를 하시면서 전략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쭉 한번 찍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